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가 또 한 차례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도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엔 철도 민영화가 이슈였습니다. 이번에는 코레일이 추진 중인 무려 850여 명 규모의 대대적인 순환 전보 인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김명한 위원장을 오늘 이슈 탐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조만간 값진 걸음을 내딛는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 마포구청의 신고 필증을 받아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협동조합을 창립한다고 합니다. 아주 뜻깊은 프로젝트가 곧 선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뜻을 펼치는 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성세대의 관심과 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위원장을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반팔 차림이신데 아침엔 서늘하지만 낮이 되면 반팔이 그립습니다. 예. 오늘도 올봄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하니까요. 예. 날 좋습니다. 이런 날에 국민 카페에 들러주십시오. 오늘 2014 신춘 특강 대한민국을 말하다 마지막 강의가 있는데 말과 활 발행인이신 홍세화 선생이 오후 5시부터 특강을 펼칩니다. 오후 5시 무료 입장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뒤이어서 7시 반부터는 엄기호 선생 단속사회의 저자인 엄기호 선생의 특강이 이어집니다. 오후 5시에 국민카페 서울 합정동에 있습니다. 많이 들러주셔서 지식과 또 양식을 쌓아가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조간신문 쭉 보니까 이 검찰의 굴욕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검찰의 굴욕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 1심에서는 패배했지요. 그래서 서륙한다고 항소심에서 중국 공문서 3건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검찰이 위조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 3건의 문서가 위조됐다라고 말했을 때 검찰은 인정하지 않고 버텼죠. 그런데 증거 조작 사건의 수사를 통해서 위조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니까 약 한 달 보름 만에 백기투항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검찰 간첩 혐의 입증 이것도 포기한다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간첩 혐의 입증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짐작해 볼까요? 예. 조선일보 부국장 아닙니까? 예, 김창균 사회부장 겸을 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출입 이 자료를 검찰이 재판부에다 증거로 제출했을 때 이를 두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건 위조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랬더니 조선일보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은 출입 이 자료 그럴듯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번개 맞을 확률이라는 그런 인용까지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입 이게 위조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검찰이 그 증거를 포기함으로써 결국에는 위조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개망신입니다. 예. 여기서 개망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망신이 크다 이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요즘 대망신이고요. 예,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어렵다 할 때 뭐 개 어렵다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망신이 크다 뭐 그런 의미 같습니다. 적절치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 대망신이라는 표현이 적절한데요. 그런데 이제 개망신이 훨씬 더 이게 실감나기 때문에 개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개망신입니다. 예.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이제 철회했는데 그러면서도 간첩 혐의 입증은 계속하겠다. 그렇다면 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인데 이걸 지금 항소심에서 뒤집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카드로 입증을 하겠다는 거죠? 검찰 말은 이렇습니다.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요?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고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우겼지만 예.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찍은 사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기존 증거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바로 동생 유가리어 씨의 증언입니다. 예. 유가리어 씨가 검찰 가서 조사받았을 때 했던 말, 이걸 증거로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가리어 씨는 하자는 대로 하면 검사가 한국에서 오빠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면서 검사가 자신을 회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죄를 다 얘기하고 진술하고 다 털어버리게 되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 거짓말인 거 아세요 지금? 그 부분은 검사님.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강압과 회유로 인해서 사실이 아닌데도 오빠가 간첩이라며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1심에서 검찰은 유가리어 씨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결국 항소심에서 검찰에게 남은 것은 유가리어 씨의 번복하기 전 진술. 예. 이게 유일한 건데요. 예. 그러나 이마저도 1심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이 증거 별로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이걸 비중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대법원까지 가보신 우리 조상욱 국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아직 선고가 안 나서 예. 1, 2심에서 보통 어떤 판단이 내려지면요. 예.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예. 그 결과를 좀 뒤집기는 힘들죠. 예. 예. 어쨌든 1심에서의 그 결론을 뒤집는 결정적인 근거로 유가리어 씨의 검찰에서의 진술,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그 검찰에서의 진술, 이것을 항소심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역시 1심과 함께 2심에서도 유우성 씨에 대해서 간첩 혐의 무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오늘 주요 신문들의 분석입니다. 예, 일정대로 오늘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죠. 예,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구형하게 될지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뭐 예. 증거도 없이 뭐 사형 뭐 이렇게 무죄를 구형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무죄를 공소를 철회한다거나 예. 뭐 이런 반응은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무죄를 구형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제 생각에는 출 예. 구형하지 않을까. 출. 예. 이 나라 떠나라. 예. 그동안 이제 출입 이게 논란이 있었으니까 예. 출 구형합니다. 예. 예. 지금 검찰이 참 난감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뭐 이 상황이면 이거 검찰 못 해먹겠다 예. 이런 반응 나올 법도 한데요. 예. 동아일보 12면에 좀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요원이 있었죠. 권모 과장. 이 사람 덕에 목숨을 건졌다는 한 납북자의 주장을 크게 다뤘습니다. 이 시점에 왜 뜬금없이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예. 예. 자살을 시도한 권모 과장 덕에 예. 목숨을 건졌다. 예. 이런 기사가 지금 좀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예.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자 구출에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던 그 국정원 요원 권모 과장이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납북됐다가 돌아온 사람도 당시에 나를 도와준 요원이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권 과장이었다. 권 과장이 없었다면 중국 공안이나 북한 보위부에 체포된 다음 처형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납북자 관계단체의 그 회장은 증거 조작 사건 이후 탈북자 구출을 돕던 중국 내의 협조자나 탈북자 은신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중국 통인 권모 과장이 무너진 여파는 북한과의 정보전쟁뿐 아니라 탈북자 구출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을 감싸고 도는 동아일보의 의도가 아주 역력해 보입니다. 예. 이 사람 신원, 자기 도와준 사람 누군지 몰랐는데
권과장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알려줬을까요? 예.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중국통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조작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보기관이 분단 현실 이거 이용해서 좀 안보를 수호한다. 이런 지금 주장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법을 이탈하는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보기관이 이렇게 분단된 현실에서 안보를 수호하다 보면 때로는 뭐 이렇게 트릭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해를 해야지.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면 되겠나. 우리 안보 이게 위협을 받을 텐데.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국익 차원이었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죠. 예. 이 말이 맞는다면은 남한이 북한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모든 상황이 그 전과는 다르게 바뀌게 된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통일된 나라 독일에 가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깔때기를 들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한 말입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통일 과정을 모델로 삼아서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세우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 혼자 통일되니 대박 난다고 쉽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주민과의 신뢰 회복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발언을 제대로 부각시킨 신문은 한겨레, 경향신문 정도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좋은 어떻게 보면 좀 충고, 조언을 해줬는데 그렇죠. 이 발언을 제대로 보도한 데가 한겨레, 경향신문 정도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일보에 좀 칼럼이 돋보여 보이는데요.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실장의 경박한 통일 논의를 경계한다라는 칼럼 30면에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통일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서 국민 경제의 시장 규모 확대에 눈길을 두고 통일 비용을 일종의 투자로 여겨서 높은 투자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시장 통합 확대 효과는 수많은 갈래로 제기된 통일 후 예상 결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통일은 법체계나 기존의 상관행의 수정 여부 같은 다른 결과에 종속돼서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일이 되면 얼마 벌고 뭐 얼마 수익이 생기고 이런 식의 계산기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통일 문제를 투자, 산출의 관계로 단순화해서 살피려는 생각은 정치적 쓰임새라면 몰라도 진지하게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할 국가 지도자의 자세와는 그리 잘 어울리지 않는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인식 자체가 얕은 환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메르켈 총리의 말이 다시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모든 상황이 그 전과는 다르게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살펴보면 불현듯 통일이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무슨 근거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황영식 논설실장 칼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쌓이고 쌓인 북한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경우 휴전선은 순식간에 허물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아직 제시된 바 없다. 북한의 변화가 저절로 남북 통일로 이어지리라는 낙관은 너무 지나치다. 무엇보다 현재 범람하는 통일 논의는 북한 지배층의 대남 경계심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섣부르다. 그러니까 자꾸 통일. 남쪽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북쪽에서는 하이 이 사람들 우리를 침략해서 먹겠다는 거야. 이런 경계심을 막 부른다는 거죠. 북한 체제를 대내외적으로 지탱해온 위협적 군사력과 적화 의지를 감안한다면 위험하기까지 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 지도자의 헌법적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통일 논의가 주판화를 튕기는 듯한 경박함에서 벗어나 한결 신중하고 내밀해져야 할 이유다. 이런 칼럼입니다. 한마디로 뭐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조언이죠.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옆에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하는 훈령 제정을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인천에서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 10명 가운데 6명은 학교 옆에 숙박업소 짓지 마라,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훈령을 그대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훈령을 제정한다는 게 뭡니까? 학교 옆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교육환경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서울, 부산, 인천에서 벌인 이 시범사업 뭐하러 했느냐? 왜 했느냐? 지난해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 앞 호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예. 이미 그때도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경복궁 옆에다가 대한항공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교육부가 훈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절반 넘는 10명 가운데 6명이 학교 옆에다 숙박업소 짓는 거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학교 옆에다 숙박업소 짓도록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경복궁 옆에 대한항공 호텔 짓는 거. 예. 이건 뭐가 문제가 되죠? 우려의 핵심은 학습 환경과 학생 정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죄악시하면서 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7성급 호텔과 이웃하게 될 덕성여자중학교에 상당한 타격이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백영현 교장이 한겨레 기자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7성급 호텔이 들어오면은 국가 정상급 투숙객 경호 때문에 총을 든 경호원들이 학교에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공연한 반대가 아니다. 교육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가 3면에 있습니다. 예. 또 이 숙박업소가 학교 옆에 있으면은 이게 학생들이 뭘 보겠습니까? 저분들은 집이 없어서 이 호텔에 오나? 불쌍한 분들이구나.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뭐 7성급 호텔만 아니라 지금 숙박업소로 이제 주로 좀 규제를 풀어라 라는 게 한 게 뭐 모텔급이라든가 예. 이런 숙박업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교과서 가격 놓고 교육부와 출판사가 정면 충돌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정부가 교과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 강제로 값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출판사는 그러면 교과서 발행, 공급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교학사입니까? 전체 교과서 업체입니다. 예. 문제의 발단은 교과서 출판사들 쪽에 있습니다. 교과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6,325원이었는데 올해는 1,995원으로 무려 70% 이상 올랐습니다. 출판사 쪽은 종이나 인쇄 등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상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격 인상에는요, EBS 교재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동상 출판사들이 교과서 팔아서 이익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교과서는 원래 좀 싸니까요. 참고서로 수익을 올렸는데 참고서 시장을 교육방송 교재가 독점하다 보니까 요즘 뭐 EBS 교재만 봐도 대학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MB 정권 때부터 나왔던 그런 그 방침 아닙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윤 남는 것은 교과서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교과서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학생들 입장에서 이 교과서 비싸다고 또 안 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 교과서 값을 한 해 2배 가까이 올린다는데 이걸 그냥 받아들일 학부모들은 없겠죠. 하지만 교과서 가격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2009년에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과 2010년에 교과서 선진화 방안이 그건데요.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출판사는 교과서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질 높은 교과서를 내놓는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고, 발행사 사이에 경쟁도 촉진됐다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그 결과는
가격 급상승이었습니다. 값이 오르니까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급하게 개정하고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정책을 뜯어고치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지요. 자,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빚는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교과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MB 정권 들어서 교과서 가격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이러면서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오늘의 이 꼴을 낳았다는 거죠. 예. 근데 또 가격 내리라고 하는 건 또 규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규제 혁파해야지. 안 그래요? 예. 왜 규제를 내? 예. 저 청와대 끝장 토론에 이 교과서업자들도 불렀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완화 말씀하신 끝장 토론. 여기서 제기됐던 그 규제 쉬운 2건 가운데 정부가 41건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휘발성 강한 사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한겨레 일면 지적입니다. 휘발성 강한 사안들이라. 이거 한마디로 갈등에 그 어떤 불이 붙으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불이 커질 그런 사안들이란 얘기죠. 예. 자, 문제의 본질은 과유불급인 경우입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일방적인 시각만 강조된 탓에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먼저 장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원격 의료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허가됐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의료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나섰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우리 국민라디오에 많이 나왔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연합정책위원장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와 원격 의료를 허용하게 되면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돈을 쓰게 돼서 의료비는 폭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영리자회사는 6월, 원격 의료 허용은 10월로 날짜까지 못 박아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영리화를 규제 완화,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밀어붙인 꼴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게 규제 개혁의 절차 방법, 이게 무시된 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결국은 이게 비용을 더 키워서 국민 부담 가중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요,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이런 기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대통령과의 끝장 토론, 이런 이벤트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교수는 또 규제 완화에 따른 비용과 혜택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규제 완화의 비용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혜택은 일부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라면서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민주정부의 기본적 구성원리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이 일부 계층에게 돌아간다. 결국 규제라고 하는 것이 다수가 누리는 그런 공공적 혜택이 있는 반면에 규제 완화는 일부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 김창균 부국장 얘기는 했지만 조선일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비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 오늘 단독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면은 건강 섹션이 가끔씩 별지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배달이 되지요. 예. 근데 이 건강 섹션 말이죠. 따지고 보니까 이 기사가요. 병원 돈 받고 쓰는 기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일보 건강 섹션이 병원으로부터 협찬금을 받고 이 병원을 홍보하는 광고형 기사를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통상 신문 중에는 PR 페이지라고 해서 거대 스폰서와 함께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불분명한 형태의 그 별지 섹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역시 그 PR성 그런 기획 기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문사 내부적으로는 광고 특집을 한다고 합니다. 예, 광고 특집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조선일보 건강 섹션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기자가 취재해서 쓰는 기사 형식입니다. 자, 근데 알고 봤더니 병원 돈 받고 쓰는 기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병원들의 그 홍보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확인이 된 거죠? 미디어 오늘 기자가요. 조선일보가 병원에 보낸 공문을 입수한 겁니다. 이 공문을 보니까 광고 비용으로 8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적혀 있었고 이 담당 기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조선일보 건강 섹션에 기사를 제공하는 헬스조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헬스조선과 의료업계의 그 사정에 발견한 기자는 불경기 일대 헬스조선 일면 톱 기사는 1,300만 원이다. 비쌀 때는 1,700만 원까지 오른다. 병원 특집 때는 더 오른다. 지면이 돈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자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언론 보도가 광고주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언론으로서 정도를 벗어났다. 이런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예, 일면 광고의 단가가 아니라 일면 톱기사의 단가라는 말이죠. 예. 예, 말씀하신 헬스조선 뭐 하는 곳입니까? 예, 2013년 현재 연매출 100억 원대, 직원수 70여 명에 달하는 주식회사인데요. 당연히 조선일보와 특수관계입니다. 임호준 헬스조선 대표는 1991년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1995년부터 건강의학 전문 기자로 일하다가 2006년에 헬스조선을 창간했습니다. 자, 임호준 헬스조선 대표이사 미디어오늘 기자가 전화하니까 말이죠. 말할 게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13년 조선일보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조선일보사는 헬스조선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헬스조선 등기증명서를 보면은 현 조선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 헬스조선의 이사입니다. 또 조선일보 회계팀장은 헬스조선의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선일보의 그 회사다라고 봐야 마땅하겠죠. 예. 자, 이에 대해서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협찬을 받아서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줬다면 독자인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헬스조선 문제 짚어주셨고요. 예. 예, 어제 조선일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내 의원들 예. 성향 분석에서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선물 아주 빅엿을 안겨줬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예. 파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대단한 파장이 있다라고 오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네, 조선일보가요. 예. 이 문건 내용이 알려지면서 친노 의원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의원이 당 대표실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반발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박광온 대변인은 그런 문건을 본 적도 없고 작성하라고 누군가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은 새정치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개파 분류 문건, 그 문제의 문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관계자를 거치면서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내용이 수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추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당은 부인하는데 조선일보의 기사 속에는 쾌재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역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예. 이 문건의 출처나 또 위조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네, 언론 관련 기사인데요. 한겨레 압수수색 또 기자 구속영장 집행 과거사 드러났던 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예. 이번엔 저축은행 회장 벌금 깎아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예, 2009년 2월에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억을 선고하면서 미납할 때에는 노역 일당을 3천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준 황제 노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황제 노역 허재호 회장 같은 경우에 하루 5억이었나요? 예, 근데 하루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네요. 신삼길 씨의 경우. 자, 1심 때는 어떤 결과였느냐? 징역 9년에 벌금 800억에 이렇게 중형을 내렸었습니다. 예. 크게 깎아준 거지요. 자, 신삼길 전 회장은 구속일수와 노역장 유치를 합쳐서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신삼길 씨 어떤 사람이냐? 금지금, 즉 순도 99.5% 이상의 금괴 무역을 하면서 수입 원자재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출할 때 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1999년부터 2004년 폭탄업체, 즉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 32곳을 동원해서 수백억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7년에 구속 기소가 됐던 인물입니다. 예. 1심에서는 신삼길 씨가 폭탄업체들과 암묵적이고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폭탄업체와 관련한 모든 그 거래에 대해서 공범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을 맡은 최성준 후보자는 신삼길 씨가 32개 업체 중 3곳과만 공모했다고 인정해서 범죄 혐의를 크게 축소했습니다.
예, 그 당사자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예. 지명이 된 최성준 후보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상길 씨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전에 낙검수에서 이 박지만 씨와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2011년 7월에 방송된 내용이었는데요. 신상길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절친한 친구로 당시 법정에 박지만 회장이 종종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삼길 씨는 2009년 집행유예로 풀려 나와서 삼화저축은행을 경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하고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철창 신세를 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항소심 재판부, 그러니까 최성준 위원장 후보, 이 사람이 재판장이었던 재판부가 좀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면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더구나 신삼길 씨의 금지금 무역은 외환위기 때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에 편승한 그런 탈세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량을 깎아주고 벌금도 깎아줬으니 이건 뭐 최성준 후보자 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법정이가 살아 있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한국일보 8면 기사였습니다. 예, 이 황제노역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 논란의 주인공이죠. 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예. 숨겨놓은 재산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다고요. 예, 국세청은 허재호 씨의 그 해외 재산도 정밀 추적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허재호 씨가 여러 기업을 운영해온 뉴질랜드에 지난해 말 조사 요원을 보내서 재산 현황을 파악했고 현재 추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제 허 씨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자마자 아들이 보유한 현지 기업의 지분을 삼자에게 양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 명의의 해외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미 네 재산 다 파악했어요. 이런 얘기죠. 국세청 말로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 노역으로 30억을 탕감받은 허모 씨가 해외 재산까지 은닉할 경우 법원의 황제 노역 결정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 예. 결심 공판과 관련해서 예. 검찰이 과연 무죄 구형을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무죄 구형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불러다 조사를 하고 기소해가지고 재판정에 세우겠는가? 예, 과거에 이제 무죄를 구형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PD가 정밀하게 찾아봤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정 검사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 12월에 방공 임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임모 씨의 유족이 청구한 이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상배 지침을 어기고 예. 무죄를 구형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임은정 검사인데 말이죠. 이게 아주 특수하고 아주 소수의 경우란 얘기죠. 예. 네, 오늘 조간 브리핑 김용민 PD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이슈를 토대로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스바라는 코너명,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어봤습니다.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가 드리는 오늘의 질문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논란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모 군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 조회한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 이제 사건의 명칭을 새로 좀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의 이름 뭐라고 붙이시겠습니까? 재치 있는 의견 올려주시면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실 곳은 게시판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었죠. 그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인데요. 철도 노조가 또다시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코레일 측의 초대형 전보 인사 조치가 문제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철도노조 김명한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파업 이후에 좀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예상치 않게 구속됐다가요. 보석으로 나온 지가 이제 한 달쯤 돼서요. 다시 이제 위원장 업무에 복귀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 일단 파업 중단 후에 노조 상황이 좀 어떤지 그리고 조합원들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노동조합 상황보다는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하는 압력이나 저희가 보통 탄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일단은 파업을 주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간부들을 약 130명 정도, 130명을 해고했고요. 예. 그다음에는 한 250명 가량의 또 간부들을 2개월에서 3개월 가량의 정직에 처하고 이런 좀 징계 또 8천여 명에 달한 징계를 현재 예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노동조합에게 16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나서 저희가 과거 손해배상 청구에서 확정된 금액을 다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또 가압류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조합비 160억 원을 조합비 가압류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동조합비를 단 한 푼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좀 이런 거에 좀 요즘 시쳇말로 이제 해도 너무한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파업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 850명에 대해서 현재 강제 전출에 대한 계획을 현재 발표한 상황입니다. 예. 그 130명 해고되신 분들 그리고 정직 징계 받으신 분이 250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다툼 과정은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다음 주에 있는 1차 재판에서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예. 공사 측에서는 지난번 16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거의 2배 이상을 다시 확정됐다 이렇게 해서 약 300억 원가량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현재 들었습니다. 예. 160억보다 손해를 따져보니 더 2배쯤 된다. 이렇게 변경한다는 게 지금 코레일 측의 입장이란 말씀이죠? 예. 이 손배소 청구액도 엄청난 액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합비가 가압류된 상태여서 조합비를 못 쓴다고 한다면 이 노조 활동 자체를 지금 못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노조 활동 아마 중단을 염두에 둔 이제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조 활동을 중단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만은 노동조합의 그 조합비 중에는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한 90여 분의 해고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생계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 산재 사망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우리 조합원들의 조의금을 이렇게 2,000원씩 모으는 저희들이 내부의 제도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노동조합이 조합비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마저도 가압류가 된 상태입니까? 예, 다 가압류가 좀 되고 있어서 좀 너무한다라고 하는 저희들 좀 판단이 드는 거죠. 예. 이 회사 측의 압박이 이런 정도라면 그 조합원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조합을 탈퇴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노동조합을 탈퇴하시는 분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2만 1,000명 정도 가량 되는데요. 예. 또 이제 신규로 또 가입하시는 또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전체의 조합원들의 이렇게 급작스러운 탈퇴나 이런 부분들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예. 도리어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더 신뢰나 아니면 그 공사 측의 좀 이러한 조치에 노동조합 잘 지키자라고 하는 도리어 이제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예. 어떤 통상적인 상황에서 뭐 탈퇴자, 가입자 이런 예, 수준이 뭐 일반적인 뭐 탈퇴자, 그다음에 또 일반 뭐 가입자도 좀 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숫자 급격히 준다거나 예. 이런 상황은 현재 아닙니다. 예. 특별히 해고되신 분들 생활이 어떨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렵죠. 어렵고 또 장기간 또 해고되신 분들은 대단히 더 불안하고요. 노동조합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노동조합의 활동마저 저렇게 올가매겠다고 한다라면 본인들이 어쨌든 해고자로서 생활하는 데 대단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 뭐 좀 불안한 전망도 있지만 엊그저께 저희가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그 대의원들부터 조합원들까지 다시 그 전국적으로 좀 결의를 하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해고자들에 대한 구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해고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철저히 어쨌든 만들어가자 이런 결의를 다시 했고요. 예. 그런 결의에 또 힘입어서 해고동지들께서는 저희 뭐 노동조합의 각 뭐 중앙 내지는 지방 본부 현장에 있는 지부 이런 곳곳에서 노동조합 간부 역할을 맡아서 좀 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 이제 노조에서 특별히 또 지적하고 있는 게 850명에 달하는 그 순환전보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회사 쪽에서는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떤 뭐 인사 조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어제 보도자료로 발표를 한 것은 인력 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게요. 그 다양한 업무 조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차종이나 아니면 각 기종에 있어서 그것을 여러 군데를 섭렵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건 처음부터 다시 익혀야 되는 모순이 발생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그 인력에 대한 어쨌든 많고 적음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번 전출의 기준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단기근속자고 모든 사업소에 일률적으로 3%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소속도 3% 그리고 공사 측 자료에 의해서도 실제로 부족한 사무소에서도 3% 이런 식으로 해서 전출 대상들을 정하기 때문에요. 예. 취지 자체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서로 모순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전출 대상 850분이 다 확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단 확정 안 됐고요. 어제 이런 정도 규모로 각 철도공사의 지역본부에서 인원을 결정해서 갈 것이라는 계획만 현재 발표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려되는 게 이 전출 대상에 파업 과정에서 뭐 회사가 보기에 좀 주도적으로 나섰던 그런 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인원 전체 저희가 파악키로는 이 인원 모두가 다 저희 조합원들이고요. 예. 지난 파업에 참가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저희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던 분들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사 측에서는 이미 850명의 희망 전보 또는 강제 전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 2배수에서 5배수까지 약 2,000명에 달하는 이런 조합원들에게 전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인 명단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명단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집행 일시도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시하겠다라는 계획을 어제 보도자료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김명환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이번 전보 인사 이 배경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현장 우리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하게 하는 것을 좀 소극적으로 많게 하는 조치다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들이 다 노동조합의 조합, 뭐 전부 다 거의 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뿐만 아니고 지난 파업에 참가하셨던 분들이고 또는 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나이 연령대로 보면 40대 후반에 저희 노동조합에 이제 열심히 또 활동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이러한 분들을 전출하겠다라고 하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 함에도 일방적으로 그 정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연 2회 항상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사실상 항상 자신이 전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위기의식이나 위축감이 들므로 인해서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에 소극적이게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에 대한 활동에 대한 대폭의 위축, 최소한 이런 것들을 현재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나 이제 승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순환 전보 인사가 단행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코레일 운영이나 또 승객들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서는 사실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또 그 공기업에 있어서 어쨌든 방만경이라는 지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는 것에 역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 이 850명에 달하는 분들이 강제로 전출되게 됐을 경우 새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비가 또 대단히 그 많은 액수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교육받을 기간 동안 즉 한 평균 2개월 이상 동안 근무를 현장 투입해서 근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것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가 비용 발생, 교육비 발생이 사실상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수십억 원에, 뭐 많게는 수십억 원이 될 정도로 이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은 다 마스터급들이나 아니면 그 자기가 운행하는 노선에 대단히 그 오랫동안 숙련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 숙련자들을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차종을 고치거나 새로운 노선을 운행하게 하려면 거의 신규자처럼 교육을 받고서 그렇게 임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른바 전출이 됐다라고 하는 강연됐다라는 스트레스와 처음 적응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노선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대부분이 다 또 1인 승무로 운행되고 있어서 예. 열차 안전에 대단히 위험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교육기간은 뭐 업무 공백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업무 공백이 발생을 하고 그 업무 공백은 열차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내지는 뭐 정비 업무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른 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예. 지난해 말 있었던 파업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파업 해소를 위해서 여야와 철도노조 합의로 국회 철도산업발전 소위 구성하기로 했었고요. 한 3개월 정도 경과가 됐는데 소득이 있었습니까?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철도 소위로부터 어떤 결정된 그러한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고요. 저희가 뭐 철도 소위 우리 여야 의원들께서 철도 산업에 대한 진정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아주시고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결정해 주시길 바랬는데, 예. 뭐 3월이 마지막인데 오직 그런 구체적인 소식은 못 듣는 상황에서 어제 오후에 철도 소위가 이렇게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셔서 1개월간 연장하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통보만 현재 받았습니다. 예. 25일이었던가요? 그 파업 해소에 좀 중재자로 나섰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실 그 노조 집행부 쪽에서 이제 방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어떤 얘기들 듣고 오셨나요? 예, 박기춘 의원은 저희가 병원 중이라서 추후에 좀
만나 뵙기로 좀 약속을 좀 잡았고요. 예. 김무성 의원께서는 저희가 철도 노동조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철도 소위는 별도로 이제 뭐 국회 내에서 연락을 받으시고 그거를 이제 뭐 공유하시고 했는데 철도공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좀 노사관계에 대한 충돌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알려드렸고요. 특히 뭐 그런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제 전출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예. 보다 좀 적극적으로 철도의 노사가 이 문제를 보다 좀 평화롭고 좀 잘 원만히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한테도 부탁하셨고, 공사 측에도 그런 어쨌든 당부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강제 전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인식은 김무성 의원도 했단 말씀이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철도 소위 활동, 이거 4월 말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입장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또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선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난해 저희의 요구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어쨌든 전반적인 이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철도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철도 소유에서는 최소한 철도가 민영화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 이러한 것을 어쨌든 국회 소위 내에서 합의로 좀 만들어주는 거, 구체적인 합의로 어떤 조치를 만드는 법안이든 어떤 계획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좀 저희들은 바라고요. 예. 다만 지금 애로사항을 토로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국토부의 어쨌든 좀 비협조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또 좀 토로하시는 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철도 민영화 이거 안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합의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업이 끝난 후에 이렇게 속속 드러나는 코레일의 문건이라든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철도 민영화를 좀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 떨칠 수 없는데요. 이 맞습니다. 철도공사의 이 민영화 작업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은 국토부 관계자들로부터 확인이 된 거고요. 올해 14년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화물 분할 자회사에 대한 예고 조치와 더불어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국토교통부로서 로부터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도 소유에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강행하거나 아니면 민영화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국회 활동에 협조하고 또 국회에서 또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일정이나 아니면 계획을 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한 상태라서 그게 좀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예. 이 파업 중단 후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 보면 사측과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협의가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최현애 사장 파업 중단 이후에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7일 노사가 대표교섭위원으로서 본교섭을 한 직후에 거의 달수로는 한 3개월인데요. 4개월가량 되는데요.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우리 직무대리 하시는 우리 분하고도에 없었고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위원장을 대표로 하고 공사 사장을 대표로 하는 본교섭을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최현애 사장 만나서 대화하고 뭔가 얘기할 게 있으면 대화해보자는 입장인데 지금 사측이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실무교섭은 2차례 현재 진행이 어제까지 해서 진행된 바는 있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본교섭을 사측에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예. 예. 지난 25일 말씀하셨던 내용 같습니다. 이 보복적인 강제 전출 중단하라고 요구하셨고 또 성실 교섭을 촉구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총파업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파업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미 과거에 전례 없는 대규모로 전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권과 생활권, 인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을 노동조합과 교섭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철도 현장에 있어서는 사기를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또 철도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열차를 세워서라도 이러한 조치는 막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예. 그러한 것은 현재 노사 간의 교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이 어쨌든 충분히 노사 간 내부의 교섭이나 협의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사측이 지금의 이렇게 이 계획대로 일정을 확정하고 진행된다라면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의 대응도 있을 것이고 그 대응의 수위는 열차를 멈추는 파업도 저희는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파업이 돌입되는 예상 시기를 이 강제 전출 이 인사 단행 시점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내일이죠. 서울역에서 결의대회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시고 어느 정도 모이실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은 약 4,000명가량 저희들이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전국에서 전 조합원이 다시 한번 서울로 상경하는 상경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아마 제가 지금까지 확인하기로는 집회 가운데 또 우리 현장에서 강제 전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이렇게 좀 많이 높게 올라와서 정말 100여 명에 달하는 분이 함께 같이 이걸 막자라고 하는 결의하는 그런 집단 삭발도 있을 예정이고요. 예. 이러한 결의들을 충만하게 발표하면서 공사 측과 국토부 정부에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노사교섭의 대화에 나올 것을 좀 촉구하는 그러한 분명한 좀 저희들 입장을 낼 거고요. 이것이 강행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열차를 멈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조합원들 앞에서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천명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철도공사의 이런 추진 또 계획 일방적인 그런 운영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온다 이런 점들을 좀 잘 홍보하시면 아마 철도노조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철도노조 김명한 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국민 라디오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을 위해 그동안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민TV 라디오는 이제 4월 1일 역사적 TV 개국과 함께 방송 명칭을 국민라디오로 변경합니다. 라디오는 국민라디오, TV는 국민TV.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의 두 방송 매체는 한국 언론 변혁의 진정한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새로운 이름 국민라디오를 기억해주세요. 국민라디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최고의 광고 효과를 바라십니까? 국민TV 라디오를 기억하세요. 수십만에 이르는 청취자들이 여러분의 광고를 귀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생방송과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선택해 광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사업부 서울 3144-0933-7737입니다.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지금 남조선 집권자가 국제무대에 나가 신뢰니 평화니 하는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 마치도 통일의 사도인 양 가소로운 노름을 하고 있으나 북한의 계속된 원색적 비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가 원수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까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비방한 것은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런 인신 공격이 어디 이것뿐이랴. 모아보자면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분별과 리성을 찾고 언사를 삼가하는 버릇부터 붙여야 한다. 박근혜는 민심을 거역하였다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선친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이 그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미명하에 외세와 이합하여 우리의 체제전복을 노리고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하려고 분별 없이 달려든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해곡제력을 걸거들다 못해 평화적 핵시설까지 터무니없이 시비한 것이야말로 삼척동자도 앙천대소할 세계적인 특종 저속거리가 아닐 수 없다. 파쇼적 만행은 유신 독재자의 후예로서의 본색과 극악한 인권 교살자로서의 박근혜 패당의 추악한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도 정치인이라면 세상 만사를 똑바로 가려보고 격에 맞게 입을 놓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 흐름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장 심각한 모략성 발언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외국 행각대 박근혜 조사는 휘파람을 불면 주인의 사타구니를 맴돌며 꼬리를 줬고 모기를 내보이면 아양 떠는 삽살개 모양 그대로였다. 박 대통령의 실명을 27차례나 언급했고 박근혜가 이 세상의 박근혜식 박근혜이다.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쓰는 등 비난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노예도 굴종이 체질화된 박근혜만이 소통 외국말로 박근혜는 옷차림새도 유치한 통속 잡지 뚜껑이나 흥행물 광고판처럼 얼룩덜룩 잡탕으로 골라잡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 막말을 일삼는 북한을 상대로 혹시 이런 말로 반격하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뿌리가 뽑힐 때까지 불독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하여튼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면 북한은 이런 말로 대응할 겁니다. 최대 대통령 박근혜가 또다시 막말을 함으로써 우리와 대결해 보려는 악랄한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박근혜도 정치인이라면 격에 맞게 입을 놓여야 할 것이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 원룸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 깨끗하고 괜찮다 싶은 방, 불과 한 5, 6평 남짓인데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되고요. 월세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줘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임대업자들이 전세는 잘 안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벗고 나선 청년들이 있습니다. 집 없는 민달팽이들의 신선한 반란을 꿈꾸는 민달팽이 유니온이 오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협동조합을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아주 뜻깊은 첫 프로젝트도 곧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 또한 관심을 갖고 지지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권지웅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익숙한 단체가 아니어서 일단 민달팽이 유니온 어떤 단체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저희는 그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요. 원래 달팽이라는 이름이 집이 있는 동물, 이런 동물을 말하는데 지금의 청년들이 집이 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래서 민달팽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예. 언제 모임이 결성이 됐습니까? 일단 만들어진 건 2011년도입니다. 예. 이게 뭐 회원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아, 회원제입니다. 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네, 월 회비가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예.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 수는요? 아, 지금 160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 단체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권지웅 위원장도 집이 없는 청년이십니까? 아, 네네. 예.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고, 또 어떤 계기로 이 단체 모임을 이끄는 자리까지 맡게 되셨는지, 본인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공부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되게,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주거란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 왔는데요. 그 기간 동안, 겪는 문제가 혼자서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고, 근데 이제 더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이 거의 비슷하게 겪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 본인이 되게 게을러서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예. 이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해결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저는 현재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4명에서 이제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서 올라오신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지역 사투리가 네. 하나도 안 나와서 제가 부산분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네. 예. 청년 주거 상황 아주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 정부 발표나 이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요? 일단 단적으로는 그 2012년도에 그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고시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예. 실제로 평당 임대료로 따지면 정말 비싸다고 불리는 타워팰리스보다도 청년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곳인 고시원인 곳이 오히려 더 비쌌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이나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살아가는, 오히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되게 불합리한 임대료를 내고 살아가는 이제 청년들이 실제로 이것들을 감당하기조차도 어려워지니까 주거빈곤 상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서울에 있는 1인 청년의 경우 한 36% 정도, 그러니까 즉 3명 중에 1명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을 만큼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서울의 경우에 3명에 1명꼴이 이제 주거 빈곤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런 문제 타개하기 위해서 민달팽이 유니온이 오늘 주택협동조합 출범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창립총회도 연다고 들었는데요. 언제 어디서 행사하시는지요? 아, 오늘 저희 서울 마포구 합정역에 근처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예, 저희도 협동조합 형태고 또 가까운 곳에서 행사를 하시는군요. 네네. 예, 조합원은 많이 모이셨나요? 일단 회원 중에 이제 조합원으로 넘어오시고 계신데, 현재 이제 주택협동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은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예. 출자금 얼마나 출자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일단 한 구자에 5만 원으로 있고 현재는 전체 얼마나 모였는지 여쭤보신 겁니까? 예. 전체는 지금 현재는 한 5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예. 50분의 조합원에 이제 일자가 5만 원인데 500만 원 정도 지금 출자가 된 거군요. 예. 이거 협동조합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대안이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실제로 이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 입법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주택 확충을 위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인데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 실제로 이제 한국의 주택 문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떤 사례를 내야만 제도도 더 빨리 개선되고 실제로 이제 주거와 관련된 청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의 영역까지 활동을 넓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협동조합 형태로 이걸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연구는 좀 하셨고요. 네네. 예. 한 2년 정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랑 같이 2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제 협동조합 준비하시면 정관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목적 사업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특정을 해 놓으셨나요? 일단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저렴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집을 제공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가시 못한 조합원 분들도 민간에서 이제 거래를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최근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룸메이트를 구하게 될 때 그 룸메이트와의 관계나 그리고 좀 더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거 공간을 구하는 청년들이 좀 필요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군요. 공인중개 서비스, 그리고 룸메이트 교육까지요. 네네. 네, 주택협동조합의 첫 건물이 오는 7월쯤에 처음으로 가동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예, 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우선 첫 번째는 건설을 하거나 매입을 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빌려서 다시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제공하는 건데요. 조합이 어떤 집을 장기로 빌리게 되어서 장기로 빌리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좀 더 낮추어서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원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하는 모델로 해서 현재 이제 5월부터 저희가 입주해서 그 공간을 좀 준비를 해서 조합원 분들이 잘 살 수 있게 준비를 하고 7월 정도에 작은 수이긴 하지만 6명에게 우선 공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6명이라고 하면 이 공급하려고 하는 원룸인가요? 아니면 어떤 주택인가요? 네. 그 투룸이 있는 주택 빌라 같은 형식이고요. 예. 이 집 2호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2호에 이제 6명에게 공급할 예정이고요. 네.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위치는 현재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데 남가자동 쪽에 있습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 예. 네.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이요. 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그 직원들 중에서도 청년이면서 이렇게 좀 주거를 찾는데 고민이 많은 직원들이 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예, 출자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예, 이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김효진 PD도 지금 집 구하고 있는 단계인데 협동조합 권유 네. 가입을 한번 권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 시세보다 얼마나 좀 저렴하게 공급되느냐 이게 관심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시범으로 공급할 주택의 임대료는 일단은 2인 1실 같은 경우는 월세 25만 원, 그리고 1인 1실 같은 경우는 35만 원 정도고 보증금은 월세 2배 정도를 하는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50만 원,
네네. 35만 원 월세 경우에는 한 70만 원 정도만 보증금을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예. 뭐 언뜻 듣기에는 뭐 제가 월세 시세나 이런 걸 자세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낮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예. 뭐 협동조합이 어떤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네. 뭐 이렇게 받아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이것들을 좀 저렴하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의 어떤 주거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라 좀 더 저렴하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시세로도 이 시세와 비슷하게 공급이 여러 채가 된다면 운영에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관건은 얼마나 많은 또 임대업자들 그리고 건물주들이 협조를 해주느냐 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으신지요? 현재는 시작 단계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이 많진 않은데요. 우선 이제 시범으로 7월 달에 입주한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건물주들의 참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임원진도 구성하고 뭐 대표자도 선출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권지웅 위원장께서 이사장을 맡게 되시나요? 네. 예. 그러면 오늘 총회에서 이제 이사장 직함을 맡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민달팽이 유니온은 또 별도의 단체로 남아 있고 그 안에 협동조합이 출범하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군요. 그 임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어떤 기준으로 또 세입자를 받으실 계획인지 아무래도 좀 조합원 우선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이제 조합원들에게만 공급하는 주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조합원이 아니셨던 분은 조합원이 되시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조합원들에게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선 그렇게 진행되고 기준을 완전히 확정하진 않았지만 조합원의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조합원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기로 지금 오늘 이제 창립 총회를 하는데 50여 분 정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이 주택협동조합, 이 민달팽이 유니온이 그 주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구자를 출자해야 됩니다. 항구자는 5만 원인데요. 이 출자금은 저희가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월 10,000원의 조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의 조합비는 실제로 이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금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월 10,000원과 한 번에 구자 출자를 하시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출자금하고 같은 액수이고 저희는 아직 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월 사용료 부과 계획이 있는데 그 금액도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혹시 홈페이지를 따로 갖고 계신지요? 네네. 네이버나 다음에서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홈페이지를 들르시면 주택협동조합,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뭐 자세한 자료도 보실 수 있고 또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현재 뭐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 뭐 집이 없는 그런 층은 아니어서 제가 조합원으로 가입할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 한 가지 좀 일반인으로서 궁금한 게요. 네. 우리 권지웅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주택 임대차나 이게 좀 전문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네. 예, 요런 일들을 맡아서 하실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고, 좀 자신이 있는지 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그냥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라는 연구단체와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박사님들이랑 같이 준비를 했고, 거기 부동산 모임에는 현재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건축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같이 모임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을 메우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협동조합 창립총회 잘 가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청년 주거 빈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창립에 나선 민달팽이 유니온의 권지웅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스바 의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논란에 대해 새로운 사건명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붙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예, 재미있는 의견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응님입니다. 최동욱 혼내자 사건, 혼내자, 예, 이거죠. 그러니까 혼을 내자, 나쁜 놈, 이렇게 혼내자 사건, 혼내자 하니까 혼내자로 들리더라고요. 예,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빵 형님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입니다. 최 총장 바지 벗겨 쫓아내기 프로젝트, 이렇게 붙이겠다는 의견이시고요. 남산 스카이님, 청와대 초딩 신상털기 사건. 마녀 웬디님, 청와대 비서실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 예, 윤우님 의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탈 사건, 이런 의견이시고요. 대단구님, 대선 관건 개입 수사 방해 공작 사건,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작의 김용민, 김효진, 박성재 PD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